안녕하세요, 여러분. 52세인 저는 13년 전 화재 사고로 남편을 잃고 후 혼자서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딸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랑 아버지로 나타난 그 남자가 1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손목에 있는 상처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정중하게 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말 제 남편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충격으로 인해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제 우리 딸과 그 남자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정말 제 남편이라면 오늘 이 믿기 어려운 실화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13년 전 그 비극적인 사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3년 전 그날, 저는 39세였고 남편 강민호는 42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시 13살이던 딸 지은이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대형 화학 공장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했고, 저는 집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았거든요. 여보, 오늘은 야간 근무라 늦을 거야. 지은이 숙제 좀 봐줘. 그날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저녁 7시경 집을 나서면서 지은이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저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월 15일 새벽 2시 30분.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화학공장 안전팀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사모님, 지금 큰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무슨 사고요? 폭발 사고입니다. 강민호 팀장님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급히 옷을 입고 잠든 지은이를 이웃집에 맡긴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사고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강민호 씨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폭발로 인해 3층 생산동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그 시간에 그 구역에서 근무 중이었고,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생존 가능성은? 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꼭 살아있을 거예요. 제발 끝까지 찾아주세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사고 현장에서 기다렸어요. 소방서, 경찰서, 병원을 오가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색 작업 결과 총 7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남편은 그 중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수색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잔해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결국 남편은 실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실종 신고만 접수된 거예요. 혼자가 된 살. 그 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3살 딸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이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지은이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결국 지은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그럼 아빠 없이 우리 둘이 살아야 해. 라고 물었을 때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보험금과 회사 보상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은이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카페를 더 열심히 운영하고 지은이 교육비도 벌어야 했거든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어느새 26세의 예쁜 여성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몇 달 전 지은이가 이런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제 곁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섭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은이가 행복해 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김도연이라고 28살이고 건축회사에 다녀. 성격도 좋고 나한테 정말 잘해줘. 지은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우리 딸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언제 상견례를 할까?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끼리 만나기로 했어. 바로 그 상견례에서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도연이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래. 지은이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상견례 날이에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금강원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예약해준 곳인데 꽤 격식 있는 곳이더라고요. 도연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지? 건설회사 운영하신대. 정재우라고 하시고. 정재우.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묘했어요. 그분 혼자 오시는 거야? 응.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도연이를 혼자 키우셨대.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니 저와 비슷한 처지셨군요.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금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와 도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요. 도현이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연아, 만나서 반가워. 지은이가 너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 도현이는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지은이 선택을 보니 제가 딸을 잘 키운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오시지? 곧 도착하실 거예요. 회사 일이 좀 늦어지셨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한정식집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회색 넥타이,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과 당당한 걸음걸이.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도현이가 손을 흔들며 그 남자를 불렀어요.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 그 걸음걸이, 그 목소리까지. 1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와 인사했을 때 저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목소리까지 남편과 동일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재우입니다. 그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아, 안녕하세요. 박선미입니다. 겨우 인사말을 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정재우라는 그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어떻게 남편을 못 알아보겠어요? 조금 늙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많이 긴장하셨나 보네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마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뭔가 말을 하려던 순간 그가 물을 따르려다 셔츠 소매가 올라갔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왼쪽 손목에 있는 길쭉한 흉터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대학 때 자전거 사고로 생긴 상처였어요. 저만 아는 특별한 표식이었죠. 엄마, 지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갑자기 비틀거렸거든요. 괜찮으세요? 그가 급히 일어나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의 손이 제 팔을 잡는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 그 익숙한 손길.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 어머니, 병원에 가보실래요? 도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정말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젓가락 잡는 법, 물 마시는 습관, 이야기할 때 손짓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되었나요? 10년 전이라면 사고 후 3년 뒤였어요.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뭘 하셨나요? 그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13년 전쯤에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일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3년 전 사고, 기억 상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셨나요? 화재 사고였어요. 그때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어서 그가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어요. 그제야 보니 그의 손가락에는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의 이름도 그때 지어주신 거고요. 새로운 이름이라고? 그럼 정재우는 가명이라는 뜻인가요? 도연이는 혼자 키우셨어요? 도현이요? 한 10년 전쯤 고아원에서 만났어요. 당시 18살이었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가 입양했죠. 입양이었군요. 그럼 도현이와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정황상 정재우는 분명히 제 남편 민호였지만 그는 저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13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남편, 이 손으로 지은이를 안아주던 아빠. 분명히 남편이 맞는데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 오늘 왜 그랬어? 정말 어디 아픈 건 아닌 거야?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도연이 아버지 어떠셨어? 좋으신 분 같지? 지은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미래 시아버지가 1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빠 같다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응, 좋으신 분 같아. 겨우 이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남편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손목의 흉터, 그 목소리, 그 걸음걸이까지. 우연히 모든 게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3년 전 화재 사고라는 것도 너무 일치했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13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던 걸까요? 왜 저와 지은이를 찾지 않았을까요? 아, 맞다. 기억상실이라고 했으니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당신이 제 남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 그리고 지은이와 도현이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뜨면 남편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들을 꺼내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지은이 돌잔치 사진, 마지막 가족 여행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의 남편과 오늘 만난 그를 비교해 보았어요. 13년이라는 세월로 인해 조금 늙긴 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특히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목의 흉터까지 일치한다는 건 그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얼굴이 너무 어두워. 지은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좀 잠이 안 와서. 도연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야? 혹시 마음에 안 드셨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은이에게 아직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이한테 연락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해. 정말? 그럼 엄마도 도연이 아버지 괜찮으시다는 거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 지은이 아빠인지 확실히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에서요. 어머니, 지난번보다 많이 편해 보이세요. 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남편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번엔 너무 긴장했나 봐요. 저도 처음엔 긴장했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혹시 결혼은 안 하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연이를 키우느라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13년간 혼자 산 거네요. 왜 재혼 생각을 안 했을까요? 도연이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군요. 물론이죠.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우리 남편도 지은이를 그렇게 사랑했었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사고 전 일들 말이에요. 가끔 꿈에서 본 것 같은 장면들이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정확한 기억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어떤 장면들이요? 그가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어린 여자아이와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꿈을 자주 꿔요.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아빠, 더 높이 라고 소리치는 장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지은이와 늘 그렇게 놀아주었거든요. 다른 건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어가는 꿈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여요. 바닷가라니.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곳이 부산 해운대였어요. 또 뭐가 있나요? 가끔 작은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도 있어요. 우리 공주님 잘 자라 하면서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지은이를 재울 때 항상 부르던 자장가였거든요. 실례지만 혹시 특별히 기억하는 노래가 있으세요? 노래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노래가 자꾸 떠올라요.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이 꿈에 나와요. 그건 우리 부부 추억의 노래였어요. 결혼식 때도 그 노래로 첫 댄스를 췄었고, 남편이 기분 좋을 때마다 흥얼거리던 노래였죠. 혹시 커피보다 녹차를 더 좋아하시나요? 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속이 쓰려서. 남편도 그랬어요.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프다고 항상 녹차만 마셨거든요.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계란을 나중에 넣으시죠? 맞아요. 계란이 너무 익으면 맛이 없어져서. 이것도 남편의 습관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재우 씨, 혹시 왼손잡이세요? 아니요. 오른손잡이인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도 오른손잡이였어요. 하지만 젓가락질할 때만큼은 왼손을 더 자주 썼죠. 그가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 때, 저는 그의 손가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오른손으로 컵을 잡았지만, 포크로 케이크를 자를 때는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똑같은 습관이었어요. 정재우 씨, 실례지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이요? AB형이에요. 남편도 AB형이었어요.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생각하는 정재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 누구였는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생년월일, 혈액형, 그리고 그네 밀어주기, 바닷가 산책, 자장가까지. 이런 구체적인 기억들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DNA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오늘 도연이 아버지와 어떤 얘기했어?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 그런데 엄마 요즘 왜 그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은이가 예리하게 눈치를 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쓰일 뿐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지은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그가 정말 남편인지 확실히 알아내겠다고.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13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도 아빠를 되찾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 저는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 했어요. 이대로 평생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1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모두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가 운영한다는 건설회사도 알아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제 남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을 알아내는 그날까지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3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제우건설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제우건설이라는 작은 회사가 나왔어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대표이사 정재우라고 되어 있었고, 설립일은 2014년이었습니다. 사고 후 4년째 회사를 차린 거네요. 그 전 3년 동안은 뭘 했던 걸까요? 회사 소개란을 자세히 읽어보니 대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경력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13년 전 사고 당일도 이상했어요. 저는 남편이 근무하던 화학공장과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부터 찾아다녔었거든요.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 주요 대형 병원들은 모두 확인했었는데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다른 병원으로 분산해서 보냈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이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어요. 사고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응급실마다 환자들이 넘쳐났어 정확한 기록을 남길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들만 확인했었어요. 설마 남편이 작은 병원이나 멀리 떨어진 병원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 확인하지 못한 병원들이 많았어요. 경기도 지역의 중소병원들, 서울 외곽의 종합병원들. 혹시 남편이 그런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번에는 13년 전과 달리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전 화재 사고 환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병원,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런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병원, 13년 전 기록이요. 그때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병원에서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어요. 첫 주에만 30개가 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찾아볼 게 있어서.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직접 병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로는 안 되니까 직접 가서 부탁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경기도 안양의 한 종합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13년 전이면 혹시 대규모 화재 사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무과 직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 우리 병원에도 환자가 몇 명 왔었는데. 하지만 기록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으로 희망적인 답변이었어요. 3일 후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13년 전 10월 15일 화재 사고 환자 기록을 찾았습니다. 신원미상 환자 한 명이 있었네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떤 상태였나요? 심한 화상과 의식불명이었고 6개월간 입원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네요. 다른 곳이요? 사회복지시설로 이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단서를 찾았어요. 그 병원과 연계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데 또 일주일이 걸렸어요. 13년 전 담당자는 이미 퇴직했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선배 복지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케이스 기억나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죠. 베테랑 복지사 김 선생님이 차를 마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상태였나요?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으셔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특히 지문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기억은 어떠셨나요? 6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다가 깨어나셨는데 과거 기억이 전혀 없으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왜 못 찾았을까? 그런데 왜 당시에는 가족들이 못 찾았을까요? 김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참, 당시 시스템의 한계였어요. 사고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환자 이송 기록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화재 현장에서 여러 병원으로 환자들을 분산해서 보냈는데 누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 정확한 명단이 없었어요. 주요 대형 병원들만 확인하고 작은 병원들은 놓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찾았던 거구나. 당시에는 안양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신 거예요? 네, 무연고자 절차를 통해서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가능했던 일이죠. 그분이 정재우라는 이름을 받으신 건가요? 맞아요. 사회복지사가 지어드린 이름이에요. 재우자이요. 있을 재에 도울 우자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였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얻은 후 도현이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카페에서 만난 도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있니? 이상한 행동이요? 응. 예를 들어 자다가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던가. 도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끔 주무시다가 선미야라고 부르면서 깨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가끔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라고 혼잣말 하시기도 해요. 누군지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도연아, 다음 주에 우리 가족끼리 같이 등산 갈래?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요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등산에서 그가 사용한 물건을 가져와서 DNA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만 하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관악산에서 정재우, 도현이와 함께 등산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 있을까요? 등산 중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처음 뵙는데요. 이상해요. 어머니가 낯이 익은 것 같아서. 특히 목소리가.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저와의 만남이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그가 사용한 물병을 슬쩍 챙겼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한 티슈도 몰래 가져왔습니다. 2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선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친부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2달에 걸친 긴 추적 끝에 드디어 진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는 정말 제 남편이었어요. 13년 전 혼란 속에서 놓쳤던 남편을 마침내 찾아낸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13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은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3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기적. 이제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먼저 지은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결혼식을 2달 앞둔 상황에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딸에게 먼저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앉아, 지은아. 거실 소파에 앉은 지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정말 놀라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봐.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아버지, 정재우 씨 말이야. 예. 그분이 내 아빠일 수도 있어.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13년 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지난 2달 동안 조사한 모든 것을 지은이에게 설명했어요. 그의 외모, 손목 흉터, 생년월일, 혈액형, 그리고 기억의 파편들까지. 그리고 이것 봐. DNA 검사 결과지를 지은이에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99.9% 친자라고 나와 있어. 지은이가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그런 것 같아. 그럼 도연 씨는? 내 의부조빠가 되는 거지. 지은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니.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3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아빠가 다른 곳에서 다른 자식을 키우고 계셨다니. 지은아, 아빠는 기억을 잃으셨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서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정말요? 응. 화재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고 기억 상실이 온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에게 말해야 해. 지은이와 상의한 후 우리는 남편을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도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도현이가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3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남편과 단둘이 만났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재우 씨. 아니, 제가 당신의 본명을 알고 있어요. 본명이요? 당신은 정재우가 아니라 강민우예요. 남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3년 전 화재 사고로 기억을 잃기 전의 이름이에요.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지은이의 아빠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것 좀 봐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가족사진, 결혼증명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까지.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13년 전에 찍은 거고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과 저, 그리고 13살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네, 당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DNA 검사 결과예요. 지은이가 99.9% 친자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은 결과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이상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꿈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목소리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하는 목소리. 그건 남편이 출근할 때 제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라는 이름도 자꾸 떠올라요.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지은이는 당신 딸이에요. 우리 딸.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예요? 네, 지은이를 많이 사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13년 전에 우리 삶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지은이와 공원에서 그네도 밀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게 제가 부르던 자장가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맞아요. 그 노래. 꿈에서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 자장가를 부르는 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도현이도 제 아들이고 지은이도 제 딸이라는 거네요. 네, 이제 우리는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13년 동안 제가 당신들을 버리고 산 거네요. 아니에요. 기억을 잃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지은이를 만나 보시겠어요? 지은이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물론이에요. 그동안 아빠를 그리워했거든요. 카페를 나온 우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지은아, 남편이 지은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너를 혼자 두고. 아빠, 지은이가 달려와서 아빠를 끌어안았어요. 13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재회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지은아, 꿈에서도 너를 찾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13년 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남편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우리와 함께였어요. 도연 씨에게는 언제 말할까요? 내일 얘기해보자. 놀라겠지만 이해해줄 거야.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예정대로 하는 거지. 이제 진짜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더 의미 있을 거야.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도현이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현이의 따뜻한 마음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2달 후 지은이와 도현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부 아버지로 선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결혼식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13년 전 저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큰 가족을 선물해 주었네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13년 만에 되찾은 남편, 그리고 새롭게 만난 아들까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길 잘했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인연은 기억 상실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욱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